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배당 투자라고 하면 흔히들 연말 보너스라고 생각하시죠? 연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의 한 4월 정도에 한 차례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벌써 얘기를 꺼내냐고요? 여름 보너스를 노릴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6월에 중간 배당, 반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 올해의 중간 배당이 조금 더 기대되는 이유는 첫째, 코로나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들의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둘째, 테이퍼링 리스크로 변동성이 최근에 조금 심해졌는데 이런 장세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같이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얘기하기 전에 우선 중간 배당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갈게요. 연말 배당의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일인 것처럼 중간 배당의 배당 기준일도 6월 말일이 됩니다. 6월 30일이겠죠? 6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고요.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배당이 확정되거든요. 연말 배당과는 달리 주총이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배당금의 지급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의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까?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30일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월 28일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 주식을 샀다면 6월 29일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자, 그럼 올해 중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은 중간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2021년 6월 4일까지 이미 중간 배당 공시를 한 종목에는 한온시스템, CN투스성진, 쌍용CNE, S51 이렇게가 있네요. 어디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증권 포털 세이브로에서 주식 탭 클릭하시고 배당 정보에서 배당 내역 전체 검색, 그리고 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설정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온 뒤에는 이미 주가가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 접근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중간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추려보고 그 중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시 전에 배당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과거의 배당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겠죠? 가장 먼저 2020년에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을 추렸고요. 여기서 빨간 글씨의 종목들은 최근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올해도 중간 배당을 실시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2020년 1분기 순이익과 2021년 1분기 순이익, 2020년 중간 배당금과 12월 결산 배당금 얼마였는지, 그리고 6월 4일 현재가. 마지막 칸은 2020년 배당금을 6월 4일에 종가로 나눠서 계산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총 36개 기업의 정보를 찾아놨는데 이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떻게 추려낼까? 첫째, 2021년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기업. 결국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 하잖아요, 기업이. 최소한 작년만큼의 실적은 올려줘야 작년 수준의 배당금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실적이 더 좋아졌다면 혹시 배당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기업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둘째, 중간 배당 수익률 1% 이상인 기업. 1%도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중간 배당금 노리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셋째, 중간 배당 수익률은 1% 미만이기는 하지만 1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들, 이 경우에는 배당금이 증가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2020년 중간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 수익률은 1%가 안 됐지만 혹시 조금 오를 수도 있으니까 우선 관심 후보에 올릴게요. 그리고 넷째, 연간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종목. 이 친구들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우선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증가했으면서 또 중간 배당 수익률이 1% 이상인 종목을 노란색으로 색칠해놨어요. 리드코프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중간 배당 수익률이 3%대, 그래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했고요. 2분기 실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작년 수준의 배당금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어가요. 보면 작년에 결산 배당을 500원이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갑자기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일관성 있게 이 고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작년과 똑같이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8%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배당금은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배당만으로 3%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밑에 쌍용 C&E는 이미 배당 공시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의 중간 배당을 한다고 하면 2.8%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명 앞에 샵 제가 붙여놓은 것들은 분기 배당주예요. 1년에 4번 배당하는 거죠. 이 친구도 연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계산하면 5%가 넘네요.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고 효성 ITX는 실적이 증가했고 배당 수익률이 1% 이상이기는 한데 연간 배당 수익률이 2.8%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DTR 오토모티브 1분기 순이익은 미미하게 증가했고요. 중간 배당 수익률은 1.3%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연간 배당 수익률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중간 배당보다 결산 배당금이 훨씬 높은 종목들도 장기적인 흐름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솔재즈는 1분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점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2분기 실적도 감소하게 되면 중간 배당금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증권사들은 이 제지업계가 1분기에 최악을 지났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 조금 줄어들어도 연간으로는 600원 정도 배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간 배당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온 시스템도 배당 공시 이미 했고요. 실적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중간 배당 수익률은 작년과 배당금이 동일하다면 1.19%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수익률은 3% 이상이고요. 자동차 섹터에 속하기도 하고 2차 전지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투자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는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중간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연말 배당금을 더할 경우에 4%대의 수익률이 예상되고요. 금리 인상 얘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함께 이익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면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제는 이익이 거의 비슷하고 배당 수익률 1%대, 연간으로는 3%를 넘어가서 우선 체크를 해놨고요. 대교는 사실 1분기에도 적자였기는 한데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적자 기업이라서 땡기진 않네요. 네,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음영이 표시됐으면서 연간 배당 수익률 3% 이상이라 빨간색 네모까지 쳐진 요 겹치는 종목을 위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하늘색으로 색칠된 것들은 뭐냐면 1분기 순이익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예상되는 중간 배당 수익률이 1% 미만인 종목들이에요. 삼양옵틱스 중간 배당으로는 큰 수익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산 배당까지 합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5.6%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후보에 넣어뒀고요. 올해 출발이 작년과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최소 지난해 수준의 배당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 3, 4분기 실적 정확히 확인해야겠죠.
위닉스도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금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에 체크를 해놨고요. 청담 러닝도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죠. 작년과 중간 배당금이 똑같다면 기대되는 중간 배당 수익률은 0.86% 정도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3%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안정적인 배당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 종목이죠. 지난해의 결산 배당 때에 완전히 폭탄 배당을 실시하면서 고배당주로 분류가 됐는데 지난해 배당금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벤트 성격이 좀 컸어서 올해도 다시 또 이런 폭탄 배당을 실시할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도 배당을 또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KPX 홀딩스는 적자로 전환한 게 가장 걸리네요. 작년에 결산 배당이 워낙 높아서 연간 배당 기대 수익률이 4.36%나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실적이 계속된다면 작년 수준의 배당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KPX 케미칼은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중간 배당금만으로는 0.7%대의 수익률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연말에 배당을 더 몰아준다고 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은 4% 넘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KPX 홀딩스, KPX 케미칼 중에서는 KPX 케미칼이 훨씬 매력적인 거죠. 네, 그리고 포스코도 분기 배당주고요. 철강주가 요새 너무 좋았죠. 실적 말할 것도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금이 비슷하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네요. SK와 SK텔레콤도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나마 SK텔레콤은 연간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세 가파르면서 주가도 쭉쭉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표 내용 보시고요. 최대한 실적도 좋으면서 배당 수익률도 꽤 높고 또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3% 이상인 최대한 이런 조건이 다 겹치는 종목들로 추려서 여름 보너스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에 계산한 배당 수익률은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에는 없지만요. 금융지주들의 역대급 중간 배당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KB, 신한, 우리금융지주는 중간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앞에서 봤듯이 하나금융지주만 매년 중간 배당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4대 금융지주 모두의 중간 배당이 기대되는 이유가 배당 제한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거든요. 작년에 금융지주들에게 금융당국이 이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 조치하면서 배당 성향을 다들 딱 20% 정도로 낮춰서 잡았어요. 신한금융만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조금 다른 배당 정책을 쓰기는 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치가 6월 30일에 끝난다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이 제한 조치가 풀린다고 해서 금융주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될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요. 금융지주들이 지난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거든요.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은 정관의 중간 배당은 이미 허용돼 있다. 최근에 금융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 등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당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신한지주도 주총에서 중간 배당뿐 아니라 분기 배당까지도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조용병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주가치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경영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도 올해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한 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가 되면
금융지주들은 중간 배당을 실시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특히 4대 금융지주 지난 4분기에 약 3조 9,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성장했고요. 또 2분기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나 증가한 3조 5,1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1분기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들을 이미 다들 약속했고 배당 성향이 해마다 높아지던 추세였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에게 시원한 여름 보너스를 줄 만한 중간 배당 기업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 가족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줘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중간 배당 정보도 조금 더 발빠르게 전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매년 요맘때쯤에 미리 준비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